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희성 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 오신 분들이 대다수는 물론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건강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이 피부 미용이라든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양소 3가지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한 이 영양소는 제가 지금 현재 그대로 먹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드시는 분들 또한 이게 꾸준히 드셨을 때 정말 한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신 분들은요, 거의 대다수가 다, 정말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양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요,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C예요. 이 비타민C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은 제가 저번에도 영상 여러 편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이나 이 비타민C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것 외에도 정말로 많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이 피부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도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는 비타민C가 이제 RDA 값, 그러니까 1일 권장량 100ml 내외를 먹었을 때 볼 수 있는 효능은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하이도스나 메가도스, 그러니까 최소한 3000에서 6000ml 정도 이상을 드셨을 때 어떤 피부에 대한 그런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타민C는 크게 역할을 하는 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항산화 작용이고, 두 번째가 항바이러스 작용, 세 번째가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피부에 관련돼서 보자면 그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해당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항산화 작용인데요. 이 항산화라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탁 안 와닿는다 그럴까요? 항산화라는 게 이게 산화를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피부에 있어서 산화라는 것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에 색소 침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이라든가 뭐 검버섯이라든가 뭐 간반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피부의 트러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피부가 산화되는 건데, 이 피부의 산화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이제 비타민 C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 C를 꾸준하게 6개월 이상 드시면 대부분은 다른 효능을 기대하고 비타민 C를 기대하고 먹었지만 그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 하시는 말들이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피부가 맑아졌어요. 이런 말씀들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은요, 바로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건강한 콜라겐이 합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이 리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비타민 C하고 이렇게 만나야만이, 이 결합이 되어야만이 이 콜라겐이 이렇게 결체 조직이잖아요. 이 콜라겐이라는 이 결체 조직을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이 콜라겐이 형성이 되더라도 엉성한 콜라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일단은 피부의 산화를 막아서 피부의 미백 작용을 돕고, 또 피부가 주름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콜라겐을 이렇게 콜라겐답게, 그러니까 결체 조직이 튼튼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양제 두 번째는요, 바로 식이유황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유황 또한 비타민 C만큼이나 정말 좋은 효능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현재도 비타민 C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약국에서도 굉장히 지명 구매가 많은 게 물론 비타민 C만큼은 아니지만 특히나 어떤 관절에 대한 약점이 있거나 어떤 이렇게 통증을 달고 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이 식이유황이 진통제만큼이나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절에 통증을 있는 분들이 드셨을 때 이게 관절의 어떤 유연성뿐만 아니라 이 피부의 유연성 또한 찾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식이유황인 MSM은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C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라겐은 단백질이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길게 배열이 된 이 체인을 형성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체인을 형성한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꽈진다라 그랬죠. 이 세 개의 체인들이 이 꽈질 때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 이 체인들이 무너지지 않게 결합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유황입니다. 이 유황이 바로 이황화 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 황들이 그러니까 이 체인과 이 체인을 서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꽉 묶어주는 게 결합을 시켜주는 게 바로 식이유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황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콜라겐이 서 있지를 못하고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콜라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건물로 치자면 이 콜라겐은 건물로 치자면 약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렇게 철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근. 그러니까 철근이 없는 건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 콜라겐은요, 우리 피부라든가 우리 내부 조직 모든 장기들이 그 모양의 그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조직이에요. 근데 이 콜라겐이 콜라겐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구조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이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유황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콜라겐들이 자신의 그런 구조의 틀을 잃지 않고 이렇게 탱탱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황이 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우리 인체 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혈중 농도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선택되는 성분이 바로 유황이잖아요. 근데 글루타치온의 효능을 보면 물론 간장 내에서 어떤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는 게 가장 뚜렷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임상으로서 그 효능을 본 것은 피부 미백에 대해서 가장 많은 효능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글루타치온 속에 있는 이 유황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를 확실하게 젊어지게 하는 영양소 세 번째는요, 바로 비타민 P라고 불리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종류가 약 1000가지 종류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플라보노이드 계열 중에서도요, 이 감귤류에 있는 비타민 있죠. 감귤류에 있는 비타민 P. 감귤류라 그러면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레몬이라든가 귤이라든가 오렌지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의, 그러니까 감귤류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P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모세혈관벽에게 투과성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P가, 이 P가 어떤 약자냐면 투과성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퍼비어빌러티라는 그런 이제 영어 단어인데 그 영어 단어에 P자를 따서 이제 비타민 P라고 이제 명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투과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과성이라 그러면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이 모세혈관벽의 투과성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된다, 뭐 산화가 된다, 이제 이런 게 뭐든지 다 늘어지고 약해지고 조직이 느슨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T가 공급이 되면 이 늘어진 모세혈관벽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타이트 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늘어지고 얇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이 비타민 P라는 거고요. 이게 혈관벽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혈관벽에 대해서 이제 투과성이 조절이 돼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타이트 정선이 유지가 된다면 특히나 이 혈관에서는
그 정맥순환 개선제로 쓰여지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맥순환 개선제로 해서 이게 그 뭐지 하지 정맥류라든가 뭐 좀 더 심해서 정맥염이라든가 뭐 정맥혈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뚜렷한 효과를 봐서 이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 비타민 P는요. 예,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게 혈관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임파순환제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림프순환 개선제로 해서 많이 소개가 돼서 이미 이것 또한 의약품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혈관이라든가 이런 임파뿐만 아니라 이 우리 피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세포에도 그게 또렷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형외과 가면 성형외과 그 주변 약국을 방문을 해보시면 이 성형하신 후에 가장 많이 이렇게 찾는 영양제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비타민 P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제 성형을 경험하셨다면 아마 이 비타민 P인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이런 영양소들을요,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드셔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피부에 탄력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게 늘어지고 가늘어지고 얇아지고 건조한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영양제가 바로 이 비타민 P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P를 드셨을 때는 약간의 그런 부종의 모습이라든가 늘어졌을 때라든가 탄력을 잃었을 때라든가 뭐 주름이 졌을 때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 탄력을 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영양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P는요, 우리 그 화장품 있죠. 그러니까 리프팅 효능에 있는 화장품들 보면 주성분이 다 이 비타민 P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가에 유통되는, 그러니까 비싼 가격 유통되는 화장품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바이오플라보노이드들이 이렇게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먹거나 바르거나 했을 때 이 비타민 P는 굉장히 피부에 그런 긴장감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가 젊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양소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